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하던 민주당에서는 의심이 들었지만 지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의혹을 잘못 제기하면 의대 증원을 민주당이 반대한다면서 없던 일로 만들 수 있고 총선에 악용할 소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의료개혁은 민주당이 오랫동안 추진해온 과제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코로나에 발목 잡히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의료계와 심각한 갈등이 필연적인 상황에서 그것도 총선을 앞두고 국민 불편으로 분리할 것이 분명한데도 의대 정원을 무려 2,000명이나 늘리겠다고 발표했고 시기와 증원 숫자를 두고 의문이 발생했습니다. 2020년 400명을 증원하자던 문재인 정부 정책을 국민의힘은 극렬하게 반대하며 의사의 편에 섰었습니다. 그런 전력이 있던 정부 여당에서 총선 시기에 2,000명을 발표하니 의혹이 생긴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대선 기간에서부터 최근까지 보여주었던 짠하고 봉합하는 그런 쇼를 만들면서 실제 지방의료나 기피진료 과목 문제나 공공의료 확충과 전혀 관련 없는 사안으로 봉합하면서 국회의원 총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목소리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발표에서는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것 외에 구체적 사안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고심 끝에 묘안을 생각해내었습니다. 쇼인지 의심된다를 전제에 두고 쇼가 아니라면 민주당이 의료협회에 구체적 제안을 할 것인데 윤석열 정부가 호응하라는 것인데 24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윤석열이 쇼가 아니고 2,000명은 최소 숫자라며 이재명 대표가 던진 미끼를 덥석 물었습니다. 이제 윤석열은 대충 어영부영 빠져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무척 잘 짜여진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논란이 심각하고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한꺼번에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간에 이런 시나리오가 떠돕니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진 다음에 혼란과 반발을 극대화시켜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은 연후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거를 규모를 축소하면서 원만하게 타협을 끌어내는 그런 정치쇼를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무리한 수를 던졌습니까? 우리 민주당 정부에서 연간 400명 정도를 증원하자 10년간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여당의 반응이 어땠는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무려 그 400명의 5배가 되는 연간 2,000명을 지금 당장 증원을 하면 지금 현재 의대들이 이 2,0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걸 과연 정책 당국이 몰랐을까? 저는 다 예측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니겠죠. 이 민생의 문제, 이 국정 문제를 이런 정략으로 접근한다고 하는 게 사실이라면 정말로 심각한 일입니다. 권력을 사유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의사수를 늘리는 일은 단순히 덧셈하는 산수 문제가 아닙니다. 정원 확대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그게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치밀하게 개선하고 타협하고 협의하고 조정해야 되는 국정 과제입니다. 고차 방정식입니다.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 확충을 위해서 정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 역시도 공공의대 설립, 또 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같은 그런 중요한 컨텐츠들이 있어요. 총선용 포퓰리즘 정략이 아니고 국민을 살리는 실현 가능한 정책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 심각한 의사정원 증가 문제로 인한 이 사회적 갈등,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서 의사협회 측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말에 윤석열이 발끈했습니다.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입니다.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2031년에나 의대 첫 졸업생이 나올 수 있고 전문의를 배출해서 필수 의료체계 보강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리며 2035년에야 비로소 2,000명의 필수 의료 담당 의사 증원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의대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과 우려도 맞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정원은 현재 한 학년 135명입니다만 지금부터 40년 전인 1983년에는 무려 260명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의료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반해 의대 정원은 절반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경북대학, 전남대학, 부산대학 등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의과대학들도 모두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윤석열의 발표에는 증원 외에 지방의료, 공공의료 특수진료 과목 이야기가 없습니다. 주요가 되지 않으려면 정원을 늘리기로 했으니 정원 외에 정부가 이제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 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제시하는 구체적 안에 대해서도 정부는 응답해야 합니다. 의대 정원을 늘린다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지금 당장 실행하면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도 적지 않습니다. 지방에서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이 심각하고 산부인과 소아과 등 특정 진료 과목 기피 현상 문제나 공공의료 확충은 더 이상 미루기 힘든 시급한 과제입니다. 사실 의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적절하게 재배치할 수 없어 발생한 문제이고 정책 위반자들이 모두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거주하는 까닭에 그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뉴스에 여러 차례 등장했고 점점 심각해지는 문제입니다.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료과의 기피 현상은 두드러집니다. 소아과, 산부인과, 의대 지망생은 인구 감소로 불안정한 미래를 걱정해서 줄어들고 현직 의사들은 낮게 책정된 의료 수가에 불만이 많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 수익과 위험성에서 허탈해지는 과목들도 있습니다. 수술 관련 외과 관련 과목들은 법적인 위험성은 크지만 수익이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물론이고 의대 지망생들이 기피하는 과목입니다. 공공의료 기관에서 의사를 못 구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대부분이 법적인 부분에서 의료 소송을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되는 의료 현장이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가를 살펴보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하다면 공적인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고 정부는 재원 마련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진료에서 일탈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소득으로 보면 일반 직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득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에 망해 나가는 개업이도 적지 않고 법적인 다툼으로 지위가 위태로운 의사들도 많습니다. 조선시대 허준 드라마는 나올 때마다 시청률이 높습니다. 의사들이 허준 같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허준 같은 마음으로 의사 일을 하도록 사명감을 요구하거나 법적으로 협박하는 대신에 안정감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특정 진료 과목을 유지하려면 적절한 인센티브를 인정해주고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가장 우선해야 할 사안 같아 보이는데 의료 재정이나 이런저런 것을 걱정하면서 이런 것을 논의하지 않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 방안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보다는 수도권을 선호하는 문제 또한 의사들을 강제할 수 없다면 결국 공공의료 시설을 확충하고 제도를 보완하고 재정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민간 종합병원과 달리 공공의료기관은 의료사고의 기관이 외면한다고 합니다. 월급이 2배가 높아도 불안함에 의사들이 가려하지 않습니다. 월급을 2배 주지 않아도 소송을 책임져 주면 의사들이 찾아갑니다. 사실 뭘 해야 하는지 답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승전결이 분명한 정책을 만들고 여당과 야당은 관련된 입법을 하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